안녕하십니까.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과정의 김민주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는요, 바로 2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스크립트 작성할 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다뤘고요. 그래서 인바운드 스크립트와 아웃바운드 스크립트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 상담 흐름을 어떻게 잡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직접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해보는 방법, 그리고 훈련을 좀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풀 거고요. 그 이전에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기본적인 지식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께 먼저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요. 아마 가장 중요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아마 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스크립트를 작성하기 이전에 바로 우리가 그 시험지에 보시면 어느 정도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하나도 빠짐없이 스크립트에 모두 작성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시험장에 가실 때 뭘 가져가셔야 되느냐? 연필과 지우개 그리고 볼펜을 꼭 가져가셔야 되는데 연필과 볼펜, 볼펜 특히 볼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청색깔 혹은 이제 검정색을 그냥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검정색은 혹시 모르니 여분으로 한 두세 개 정도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작성하시다가 좀 틀린 부분이 있거나 그랬을 때 일단 연필로 쓰시고 그다음 지우개로 지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2차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단답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단답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시험지에 작성하셔서 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필기, 이런 작업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원고지 형식에다 옮겨 적으셔야 돼요. 그렇죠? 시험지에 작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시험지에다가 연필로 작성해 두시고 그리고 원고지 형식에다 다시 한번 답안지에다가 연필로 작성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도 틀린 게 없다라고 했을 때 볼펜으로 작성해 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원고지 형식에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부담스럽고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지 양식, 그런 형식, 그리고 어떤 규칙 이거 모두 다 지켜야 되느냐? 물론 지키면 좋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띄어쓰기, 맞춤법에 꼭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띄어쓰기가 있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다 감점 처리가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이 부분 꼭 집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장 안에 맞춤법이 틀린 단어가 뭐 3개 혹은 5개 이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5점 처리가 0점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맞춤법 꼭 여러분 유심히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스크립트 상황에서 설정되어 있는 만약에 어떤 회사 이름이 있거나 상담사 이름이 있다면 그것들을 꼭 기억해 두셨다 그대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임의대로 뭐 상담사 이름을 변경하거나 혹은 회사 이름을 좀 변경하거나 그럴 경우에 어떻게 돼요? 다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이런 중요한 부분들 꼭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스크립트는 여러분 뭔가요? 상담사와 고객과의 대화를 어떤 연극 대본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글, 우리가 원고지 형식에는 어떻게 적어야 돼요? 바로 항상 어떻게 해요? 대화체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회화체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회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 뭐 안에 있는 질문을 그대로 응답식으로 써놨다? 다 틀립니다, 여러분. 대화체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본처럼 꼭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원고지 분량이 나온다고 했었죠. 답안지 자체가 이제 원고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고지도 여러분 분량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고 간혹가다 원고지보다 너무 적게 써서 원고지가 너무 많이 남는다거나 그렇지 않도록 웬만하면 되도록 딱 채워서 꼭 작성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인바운드 스크립트 그리고 아웃바운드 스크립트를 각각 한번 우리가 작성해보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바운드 먼저 볼 텐데요. 아마 지금 이 교환이 잘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과 그대로 동일한 교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를 함께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가 인바운드 처리 업무에 대한 스크립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그 상황을 먼저 볼 거고요. 우리가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나요, 여러분? 인바운드 스크립트 하나, 그다음에 아웃바운드 스크립트 하나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요. 그렇죠? 자, 인바운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상황을 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홈쇼핑 주문 상담에 관련된 인바운드 스크립트고요. 실제로 기출 문제로 출제되었던 상황입니다. 자, 설정이 나와요. 먼저 설정. 땡땡땡 홈쇼핑 회사에서 판매하는 스팀 청소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방송을 보고 고객이 직접 주문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상담원이 상담을 통해서 주문을 유도하도록 하는 거죠. 주문을 유도하도록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주문 유도하도록 하는 건 혹시라도 고객의 마음이 변하지 않거나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고, 또한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던가 혹은 이러한 어떤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판매를 종결, 완료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스팀 청소기 문의 고객을 상담하며 주문을 받는 인바운드 스크립트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스팀 청소기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가로하고 뭐라고 써있냐면 가격은 98,000원이고요. 신용카드 결제 시 무이자 3개월이 가능하대요. 이걸 왜 써놨을까요? 스크립트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타사 스팀 청소기와 다르게 바퀴가 있어서 편리하다. 그리고 스팀 분사가 잘 되어서 찌든 때도 손쉽게 지워진다. 그리고 청소 도중에 물이 소진되면 자동 경고 램프로 보충 시기를 알려줘서 안전하다. 그 다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걸레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인 상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스팀 청소기의 장점이니까 이 내용들을 토대로 어떻게 해야 된대요? 주문을 유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주문 결제 시 현금 고객을 신용카드 결제로 유도하도록 한다? 그러면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려고 했을 때 나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꼭 대화를 구성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지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내가 이거를 스크립트 내용 안에 그대로 다 넣었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답안을 꼭 작성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그럼 한번 볼까요? 시작했습니다. 인바운드니까 상담사가 먼저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땡땡 홈쇼핑의 누구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자, 첫인사예요. 자, 안녕하세요. 인사했고요. 그 다음에 소속과 이름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고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팀 청소기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세요 고객님. 스팀 청소기 주문하시겠습니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 고객이 또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 걸레는 따로 구입해야 되나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걸레 따로 구입해야 된다고 했나요? 그냥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걸레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걸레를 따로 구입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응답을 해야겠죠. 1-1에는 먼저 응답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자, 쭉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네, 주문해 주세요. 현금으로 결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가 종료됐어요. 그랬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청소기의 장점 있죠. 이 장점들 어디다 얘기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1-1번에다가 함께 넣는 게 낫겠죠. 장점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설명해 주면서 우린 뭐 해요? 판매를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우리 상황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문을 유도한다라고 쓰여 있죠? 유도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 네, 주문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제 주문 확답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직원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문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 일단 감사 인사드리죠. 보통 여러분 스크립트 작성할 때요. 어떤 공감이나 호응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어떠한 고객이 어떤 말을 했다면 한 번 더 반복을 해주거나 혹은 고객이 뭐 좀 바빴다, 좀 아팠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유 그러셨어요 고객님? 아이고 그러셨군요. 많이 아프셨겠군요. 많이 바쁘시군요.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야기해 주는 것도 상담을 굉장히 매끄럽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문해 준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감사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현금으로 결제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 중간에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까 마지막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써있죠. 그러면 여기서 신용카드 유도를 했구나.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면 신용카드 유도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3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아니요, 현금으로 결제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1-3번 상담사가 뭐라고 말한 이후에, 자, 고객이 뭐라고 대답했죠? 아, 그렇습니까? 제가 BC카드 가지고 있는데요. 무언가 어떤 정보가 있으니까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 현금으로 원래 결제하려고 했는데, 카드로 변경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뭔가 혜택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뭐였었죠? 신용카드 결제 시 무이자 3개월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1-3번에서는 어때요? 카드 혜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어떤 혜택이요? 무이자.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아, 그렇습니까? 제 BC카드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고객님 카드가 맞으신가요? 주민번호, 뭐 카드번호, 유효기간, 할부개월 확인을 했대요. 자, 그 다음 고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상담이 종료가 되는 거죠. 상담 종료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상담을 좀 먼저 확인하는 게 좋겠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단계가 그 빈칸이 나오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스크립트 작성하실 때요. 그래서 맨 마지막 칸에는 항상 상담이 종료되는 시점이죠.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보통 뭘 해줘야 돼요? 뭔가 확인하는 작업, 마무리하는 작업, 다시 한번 반복하는 작업 굉장히 중요해요. 상담 확인하고 또 마지막으로 뭘 했나요? 바로 고객은 뭘 했어요? 주문을 해줬죠. 다시 감사하다 인사 드려야죠.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 자, 그래서 1-1번, 1-2번, 1-3번, 1-4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나 혹은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리는 이 부분은 어떠한 이제 가장 추천해드리는 그런 답이지 요렇게만 꼭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꼭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시면 더 도움이 되리다라고 꼭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1번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걸레는 따로 구입해야 되나요? 자, 응답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 아닙니다, 고객님.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고객님,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걸레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경제적인 부담을 그래서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써야겠죠. 일단 요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엔요. 고객님, 근데 다른 장점도 있어요. 뭐 있어요? 타사 스팀 청소기와 다르게 바퀴가 있어서 편리하고요. 스팀 분사가 잘 되어 찌든 때도 손쉽게 지워집니다. 또한 게다가 어때요? 청소 도중에 물이 소진되면 자동 경고 램프로 보충 시기를 알려줘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소기 지금 바로 주문해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했죠. 네, 주문해 주세요. 지금 바로 뭐라고 했냐면 네, 주문해 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자,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문 확인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이제 저희가 어떠한 추천해드리는 답안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문의하신 청소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걸레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고요. 또한 타사 스팀 청소기와는 다르게 바퀴가 달려 있어서 사용하시 아주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머지 스팀 분사가 잘 되어 찌든 때도 손쉽게 지워지고요. 청소 도중에 물이 소진이 되면 자동 경고 램프로 보충 시기를 알려줘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한 개 주문해 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교재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지금 걸레는 따로 구입해야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아니죠. 그런데 아닌데요, 고객님? 혹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고객님 그렇게 따로 구입하시려면 어때요? 경제적인 부담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고객님, 이 제품은 따로 구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일반 걸레로도 경제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1을 마무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 자, 2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주문해 주세요. 해서 주문을 이제 받았죠. 그래서 네, 주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 신용카드로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신용카드로 유도하는 이유는 뭐죠? 현금으로 입금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고객이 그 중간에 어때요?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신용카드로 유도하는 이유는 즉각적으로 좀 빨리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고객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럴 때 고객님 그러면 조금 빠르게 신용카드로 결제해 드릴까요? 혹은 고객님 신속하게 좀 빠르게 결제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교재에는 주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격은 98,000원이고요. 신용카드로 좀 빠르게 결제해 드릴까요? 신용카드로 결제해 드리는 건 편하신가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겠죠. 바로 주문해 주세요 라고 말했으니까 어때요? 예, 고객님 바로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주문 접수해 드렸고요. 신속하게 카드로 결제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신용카드로 유도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뭐래요? 아니요 라고 했어요. 아니요, 현금으로 결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드 혜택을 말할 거예요. 뭘 얘기하면 됐나요? 고객님 물론 현금으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고객에게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이제 긍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는 네, 고객님 현금으로도 결제 가능하시지만 현재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경우에 무이자 3개월이 가능한데 카드로 결제하시는 건 어떠세요? 이러면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다 모두 안내를 했어요.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죠. 뭐 고객이 현금으로 입금을 한다는 건 뭐예요? 현금으로 결제한다는 건 본인은 이게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객님 현금이 편하시군요. 그런데 고객님 다만 카드로 결제하시면 무이자 3개월 할부 혜택도 드리는데 경제적 부담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번에서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상담을 확인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스팀 청소기는 고객님의 카드로 무이자 할부로 결제가 다 완료되었고요. 혹은 이제 자택 주소지, 등록된 자택 주소지로 며칠 이내, 3일 이내 방문을 배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구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다시 한번 소속, 그 다음에 이름, 인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땡땡땡 홈쇼핑의 상담사 누구누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 먼저 바로 확인을 해주시면서 감사 인사까지 하고 끝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인바운드 스크립트 한번 보셨는데 어떠세요? 어렵진 않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통화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첫 번째 인사, 상담 도입 부분이에요. 그죠? 첫 인사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셨어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레는 따로 구입해야 되나요? 정보를 전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주문해달라고 하니까 주문해주면 돼요. 추가적으로 어떤 혜택들을 꼭 이야기를 해야 된다. 아니요. 그리고 게다가 이 부분에서 여러분 그 상황에서 꼭 유도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유도하라는 멘트가 있다면 그것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들어가면 다 맞아요. 아니요, 현금으로 결제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카드로 다시 한번 혜택 이야기해주고 마무리까지 지으면 인바운드 상담은 모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시험지, 어차피 우리는 답안지, 원고지 따로 최종적으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시험지에다 그냥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해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주의사항 그리고 어떤 상황들을 모두 다 내가 썼나 안 썼나 스스로 지워가면서 다 썼다면 완벽한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두 썼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바운드 스크립트를 함께 봤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아웃바운드 스크립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실제로 기존에 이제 출제가 되었던 문제이고요. 자, 상황을 좀 볼까요? 주문 상품 미입금 고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뭐 하라고요? 입금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죠. 그래요? 그럼 입금을 유도하기 위한 아웃바운드 스크립트구나. 여기 쓰여 있어요. 그렇죠? 자, 설정은요. 땡땡땡 홈쇼핑에서 사슴 녹용을 현금으로 주문했어요. 그 이후에 입금을 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한다. 자, 첫 번째, 사슴 녹용 현금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입금 유도 아웃바운드 스크립트다. 사슴 녹용 가격은 얼마래요? 89,000원이고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주문한 지 3일이 지났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입금이 안 된 거는 고객이 입금을 했는데 확인이 안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품이 인기 상품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입금이 안 되면 자동 주문 취소 처리가 된대요. 고객한테 꼭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효능이 좋은데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상품이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홈쇼핑이 누구누구입니다. 고객님 계시면 뭐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본인인지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고객님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송 담당자 누구누구입니다. 고객님 맞으신가요? 지금 통화 가능하신가요? 라고 여기서 물었어요. 그런데 지금 2-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고객님 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본인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리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리콜한다는 건 뭔가요? 다시 고객에게 전화를 한다는 거죠. 왜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정보를 사실 전달해야 돼요. 물론 입금 유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입금 확인이 안 되어서 우리 기업의 문제로 기업의 실수로 인해서 자동 주문 처리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꼭 안내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쯤 돌아오시는지 시간 확인하고 리콜을 해야 되겠구나. 요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고객님 배송 담당자 누구입니다. 고객님 맞으십니까?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고객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지난 몇 월 며칠 사슴 녹용 주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품을 배송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3일이 지나도록 입금 확인이 안 되어서 혹시 입금해 주셨는데 저희 실수로 입금 확인이 안 된 건 아닌지 염려되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입금해 주셨었나요, 고객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빈칸에 나오고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야 된다면 이런 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님 뭐 입금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특히 여기서는 입금이 되었는데 회사 측면에서 확인이 안 되었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입금을 했나요? 라고 물었더니 뭐래요?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 그 다음 이 상담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도 은행 갈 시간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2-2번에서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직 못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셨군요. 물론 공감을 좀 해주는 게 좋겠죠. 공감에다가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은행 갈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오늘 입금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물었겠죠. 입금을 유도했겠죠. 자, 그런데 오늘도 은행 갈 시간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그 다음 상담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신용카드로 유도하라고 했었죠. 그렇구나. 그러면 신용카드를 유도하라는 말은 없었죠. 그렇죠?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상담사가 여기다 대고 신용카드 결제 안내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신용카드 입금 처리 잘 되었고 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모두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1번 자, 이렇게까지 했고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자, 2-1번에는 리콜이 들어가야 되겠고 2-2번에서는 공감 그리고 입금 유도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2-3번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감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요? 여태까지 3일 내내 입금을 못했는데 또 입금할 시간이 없대요. 정말 많이 바쁘시네요, 고객님. 제가 그럼 이렇게 도와드릴까요? 신용카드 결제 안내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중에서 바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요게 다 들어가야 돼요. 자, 먼저 2-1번 리콜 관련된 부분 스크립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 뭐래요? 지금 본인이 없는 경우예요. 그죠? 그런데 본인이 없는 경우인데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요즘에 뭐가 중요하나요?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세요, 고객님. 저희가 어떤 홈쇼핑에서 저희 땡땡땡 홈쇼핑에서 주문하신 상품으로 인해 안내차 전화 드렸습니다. 혹시 언제쯤 전화 드리면 우리 고객님과 통화가 가능하실까요? 그때 제가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무리 인사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요. 땡땡 홈쇼핑 상담사 누구누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는 고객과 통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계속 이 고객님과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연락을
또 2-1번을 또 이런 식으로 고칠 수도 있겠죠. 아, 그러세요, 고객님. 제가 고객님께 안내차 전화드렸는데 제가 언제쯤 전화드리면 고객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바로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땡땡땡 누구누구였습니다. 라고 마지막 인사까지 하고 이분과는 상담을 여기서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했어요. 라고 하는 고객한테 우리는 어떤 공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유, 그러셨군요,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혹은 아이고, 바쁘셨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지문에는 우리 교재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유, 그러셨군요. 주문하신 상품이 워낙 인기 상품이라서 오늘까지 입금이 안 되면 자동 취소 처리가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오늘까지 꼭 입금이 완료되어야 빠르게 보내드릴 수 있는데 오늘은 입금이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공감해줬어요. 그죠? 게다가 어떤 정보를 또 제공해줬나요? 여기다가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자동 주문 취소 처리가 돼. 그래서 입금을 오늘까지 꼭 해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래요? 오늘도 은행 갈 시간이 없대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공감 당연히 해야겠죠. 어떤 공감을 해야 돼요? 아유, 고객님 많이 바쁘시군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얘기 안 한 게 있죠? 뭐 있어요? 요거. 효능이 좋은 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특별 상품이다. 스크립트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이거를 여기다 한번 써볼 수 있겠죠? 많이 바쁘시군요. 높은 효능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특별 제품이라 오늘까지 결제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입금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고객님 신용카드가 있으시다면 카드로 결제를 좀 도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혹은 또 다른 식으로 바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뭐 바쁘시군요. 주문하신 제품은 높은 효능에 비해서 저렴하게 나온 특별 제품이라 제가 꼭 보내드리고 싶은데 고객님 오늘도 은행 가실 시간이 없다면 제가 카드로 결제 드리는 건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2-3번까지 스크립트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웃바운드 스크립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려운 부분이 없다. 그죠?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대화할 때처럼 대화를 한번 구성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하기 전에, 쓰기 전에 여기 부분에서 꼭 들어가야 될 게 뭔지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만 써보세요. 여기다가. 그 다음, 여기선 뭐 해야 되겠구나. 여기선 뭐 카드 결제를 유도를 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써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꼭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내용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진 게 있지 않게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혹시라도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안에 이미 지문에 나와 있다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여기도 나와 있지 않은데 여기 나와 있다? 그러면 내가 안에 스크립트 안에 넣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공간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하셔서 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지만 이게 정답이다, 요것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구상하셔서 자, 그래서 요 지문에 있는 상황, 지문에 있는 특별 내용은 꼭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두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두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